제가 앉게 된 것은 지난번에 어떤 SNS를 통해서 재단 내부의 문제가 알려지게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단에서 계속 해결이 형식이 됐건 뭔가 좀 진실을 알려줬으면 좋겠다, 기회를 달라, 시간을 달라고 계속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연기하고 고심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 마련이 돼서 많은 시간이 되면 좋겠지만 그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리고 이러한 사실이 좀 시민들에게 다르게 알게 돼서 익산문화관광재단이 건전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제 생각과 의도와 완전히 다르게 여러 가지 알려진 그러한 내용들이 제 명예와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루 이틀 재단 대표에서 하고자고가 중요한 건 결코 아닙니다. 제 명예에 대한 그러한 소명도 필요한 부분이고 동시에 재단 직원들에도 실추된 그러한 명예나 자부심을 꼭 회복하고 싶어서 기자 여러분들에게 사실대로 재단 속사정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그러한 일들이 사실은 작년부터 일부 직원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준비를 해왔다는 것을 나중에 이제 알게 됐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 직원들과 함께 새로운 어떤 익산 문화관광의 그런 이정표를 찾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 왔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다들 얘기를 쉽게 하지만 진실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게 다 진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게 시민들에 대한 그런 제 도리일 뿐만 아니라 제 명예회복의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6월에 어느 시점에 저희 해당 팀장이 제가 실명을 굳이 거론 안 해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팀장과 6월 5일 한번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에게 여러 얘기를 하면서 그날 노조를 결성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모든 직원들이 동참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날 이제 그 팀 직원들하고 오후에 면담을 해서 그 내용들을 쭉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이제 부장의 직책 승진 문제, 기존 직원들의 진급 문제, 그 다음에 급여 개선의 문제, 등등 이러한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그때 이제 같이 얘기된 게 이게 대화 채널이 중요하다면 일단 좀 직원들 전체를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소통기구를 만들자 해서 노사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사협의체를 이제 구성하기로 하고 선관위를 구성하고 거기에 이제 투표를 하게 됐는데 1차 부결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니까 이제 대다수 직원들은 일하기 바쁜데 그런 거에 사실 결혈이 없었다고 이제 판단했던 부분이라고 보고 그런 일이 과정이 되면서 이제 그게 실제로는 이제 시작 자체는 부장에 대한 그런 욕망이었는데 이제 그런 이 직원들의 어떤 그러한 어찌 보면은 직원들도 함께 안고 있는 문제를 같이 엮어서 이제 그런 이 시작을 했다고 보여지고 그때 노사협의체 구성이 안 된 것이 마치 대표이사 책임이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공개 사과라는 정도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7월에 들어서 제가 얼핏 얘기 듣게 되니까 기자들에게 뿌렸던 자료가 제가 나중에 보니까 네. 전체 기자들한테 뿌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받은 자료는
혹시 이런 자료 생각나십니까? 익산문화관광재단의 대표이사인 막말 갑질과 막말 논란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이 문건을 뭐 기자들한테 뿌렸다, 이 문건을 7월에 작성을 해서 이걸 주변 사람들에게 해당 팀장이 가지고 다녔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건은 아마 뭐 여기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걸로 뭐 추정을 합니다만은 저도 사실 그때 이걸 몰랐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이번에 노동청에서 조사한 내용들이 일부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정말로 진짜 그 상상할 수 없는 표현에 이제 북한의 삐라 정도 수준의 그러한 그 대표이사라는 그이좀 악질적인 그런 그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이걸 이제 한 5페이지 정도 되고요. 이걸 들고서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재단 내에서는 아무 얘기하지 않고 재단 외에 나름대로 이제 그 지역에서 잘 아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의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7월 말경이죠. 제가 7월 27일에 최주현 팀장을 만났어요. 저 최주현 팀장이 아니라 해당 때가 만나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먹으면서 그때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그 팀장은 좀 이제 이 분위기에 도취돼서 굉장히 좀 이렇게 화가 나 있는 표정 내지는 저에 대해서 좀 그런 이 평소 다른 표정 이런 거였는데 그날 이제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또 커피숍을 가서 커피도 비 오는 날이었죠. 그런데 그때 그 무슨 얘기를 제게 던졌냐면 제가 실수할까봐 그때 좀 정리를 해왔던 게요.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이것을 이제 보여주니까 그때 결론이 뭐냐? 대표이사가 바로 구속이고 바로 사퇴해야 된다. 이 문건대로라면.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겁박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나한테 결단을 하라고까지 얘기했어. 그리고 그날이 대표이사가 웃으면서 먹는 날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저에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때 도대체 누가 당신한테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해서 그때 이제 제가 들은 게 이제 여러 분야 중에 언론사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언론사 를 만났습니다. 모현동에서요. 저녁 때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이제 저번에 단골이라고도 하고 식당 보니까 안쪽에 이렇게 서로 말이 나는 좀 그런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만나게 돼서 저번 얘기 그런 거죠. 큰일 났다 이거. 보통 일 아니네. 대표이사가 들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내용이 뭐였냐면 그 팀장이 저한테 뭐 그랬죠. 능력이 좀 부족하다. 그러나 시키면 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냥 시키면 좋지 않고 시켜달라. 이런 얘기를 하셨죠. 하고 또 저희 재단에 한 20명 이상 있는데 공교롭게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그 팀에만 몰려 있어요. 업무가 그리 돼 있었어요. 그 업무가 이제 지역의 문화예술인들 상대하니까 사실은 이제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팀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 오래된 직원들 진급을 시켜달라. 진급시켜라. 또 하나는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 그게 직원들의 요구사항이었죠. 그게. 그걸 이제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건 대표이사가 아까 노사협의체도 부결이 됐고 직원들이 그렇게 제가 뭐 차별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차별한 적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조직.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팀은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2019년에 보이면서 그 팀하고 도락을 같이 했어요. 진짜 밤낮으로. 그리고 작년에 이제 관광팀이 신설이 돼서 그 팀을 인큐베이팅을 했죠. 말하자면 조직에 적응하고 익산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시간에 그런 이렇게 분량이 좀 달라졌는데 그런 부분을 차별했다고 해서 사과해서 또 그런 조건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 다음날 그 팀장하고 그 팀의 팀원이 둘이서 그 팀의 대표라고 아침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 방으로.
그래서 어제 연락받았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처음에 이제 저한테 심지어 이 녹음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사이에 무슨 녹음까지 하냐 그러니까는 그 팀장이 그 직원한테 야, 그 녹음 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정호 상황에. 그래서 이제 그때 얘기가 저한테 그 똑같은 얘기를 전달하고 이거는 어떤 이 확정이다 하는 식으로 하고 기한이다. 기한이니까 그렇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기한이라는 얘기는 이미 내부 이렇게 결제를 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시행한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해당 팀원은 그 팀장이 나가라 그랬어요. 둘이 앉아가지고 그때 이제 그 얘기가 어제 연락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미안합니다. 그래서 팀장이 나한테 사과까지 했고 이 문건을 만들었던 거 폐기하겠다 약속했고 근데 저는 그랬어요. 당신 돌아다니면서 왜 나를 욕하고 다니느냐. 그리고 내가 일했던 전 직장까지 욕을 하고 다녔어요. 그걸. 그래서 하지 말아라. 그런 건 아니다.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까지 하고 그날 이제 7월 날짜를 제가 말씀드려서 이제 그날 그렇게 하고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과 부분인데 이거는 전세 조직 통합 차원에서 그리고 조금 노사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일부 직원들하고 앙금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안 되겠구나 해서 저희가 매월 재단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전체 회의를 합니다. 매주 마지막 금요일 날 오전에.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소통 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오해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대표로서 사과한다. 다시 좋은 조직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자. 이렇게 그때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때 언론사를 만났을 때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어차피 이것을 누구나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은 진행 경과를 제가 설명드립니다. 인사위원회를 해야 사실은 진급도 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9월 10일 날 인사위원회 자료를 준비해서 인사위원회를 했습니다. 그 인사위원회 위원들은 기존에는 이제 재단에 이사들이 많이 포진했었어요. 구성이 됐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대학에 인사관리하는 교수님, 공공기관에 인사 감사하시는 분 이런 분들로 좀 위촉을 했습니다. 좀 더 노무사라든지 전문 법조이든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래서 그때 사실은 이제 저도 이 조직을 좀 재미있게 좀 하는 측면도 있고 이걸 좀 승진 내전에 이렇게 할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그걸 상정을 했어요. 상정했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공공기관에서 인사를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문제 있지 않을까요? 한 번 더 검토해서 다음번에 또 올립시다 해서 그때 사실은 이제 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표준을 다시 좀 만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해서 인근 대학에 영역까지 줬어요. 인사 관리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9월 10일 날 인사위원회를 하고 안 된 마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팀장들을 소집을 했습니다. 팀장들을 불러서 어제 인사를 했는데 이래라는 게 상당히 미안하다. 우리가 이 승기전이나 이런 부분은 항상 기회가 열려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보완해서 다음에 다시 좋은 소식을 기다리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9월 11일이 금요일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11월에 알게 된 게 9월 14일 날 이 만든 문건 이걸 보여줘. 이걸 권익위 인권위 이런 데다가 갖다 다시 접수를 해버렸더라고. 했던 걸로 나중에 알았어요. 이 내용을. 이게 저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이 문건을 도대체 만든 의도가 뭐냐 이거죠. 그게 바로 또 승진이라든지 이거 자기네 그런 사적 이익을 위해서 이걸 대표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 보여주고 또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저에게 또 압박이 들어오고 이런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 팀장이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부분 또 하나 예를 들면 저에게 이 수차 얘기한 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사실 이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재단에 친분이 있는 이사님을 자꾸 핑계를 댔어요 저한테. 그 팀장하고 친분이 있는 이사님을 팔아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 자꾸 했느냐면 팀장은 왜 부장이
부장 승진 안 하느냐? 대표이사한테 잘못 보인 게 있느냐? 대표이사한테 한번 내가 얘기해 줄까?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더라는 것을 저한테 전달하는 거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서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그 팀장한테 들은 것은 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불쾌했습니다. 아니, 그걸 왜 남의 그분이 얘기했다 하더라도 그걸 전달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해왔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창피하고 그리고 기분이 안 좋다고 얘기를 수차례 했죠. 그래서 이 본인의 어떤 그 승진 문제가 굉장히 최고의 어떤 목적이었다고 판단이 되고,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를, 재단의 지금까지 이런 이 내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외부에 이렇게 연계해서 알리고 이래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사실 이제 보내왔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제가 입장만 잠깐 들어갔는데, 노동청 건에 대해서는 저는 몰랐습니다. 사실은 9월 14일 접촉했다는 것도 나중에 아는데, 10월 말에 언론사 기자님께서 전화가 아침에 와서 오전에 대표이사 대표이사 갑질 의혹에 대해서 노동청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실 알고 있는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몰랐다 그랬어요. 모르니까. 그때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고. 그래서 저도 이제 저도 순간 당황했죠. 무슨 내용인가 몇 마디 나누고, 보도를 안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날 다 보도가 돼서, 그것이 계속 후속 보도로 이어지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과정에서, 10월, 그때 이제 말에, 10월 25일부터 익산역 앞에서 구도심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자님들도 많이 의견도 주시고, 또 좋은 제안도 주셨지만, 할로윈 행사를 그때 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익산역에서 젊은 애들을 좀 불러 모으는 좋은 프로그램이 어떨까 해서 그 행사를 기획해서, 물론 그 관광공사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시에 맺힌 경우도 있긴 했지만, 그걸 통해서 그 행사를 하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진짜 가슴 조이면서 방역도 하면서 한번 이 익산을 알리자 해서 했는데, 그때 수의계약건으로 한참 제가 번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건도 저하고 엮어서 무슨 비리가 있느냐 했는데, 정말로 손톱만큼도 제 업체 선정하는데 관여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마치 제 직장과 연계시켜서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단가가 지역업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건데 너무 많이 줬는데 콩기는 누가 가져갔나, 이런 식의 문제들 제기 정말 곤혹스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 그 행사 자체가 한국관광공사에서 평가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 당시 이제 작년에 17개 지자체가 선정이 됐는데 익산이 1등했어요. 자, 보십시오. 또 관광공사가 그걸 어떤 기준으로 했을까? 미래를 보고 한 겁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익산이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구나. 이 관광 프로그램도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런 수의계약은 잘못된 것이고 지역업체를 안 쓴 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개선에 가면 충분히 이렇게 보완이 될 걸로 보는데,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그때 좀 억울한 측면도 있고, 사기자, 그리고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되게 애석하게 좀 생각하고, 주관했던 직원은 요번에 그만뒀습니다. 그 당시에 상처가 너무 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른 직장으로 중개해서 가버렸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관용차라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하니까 직원들이요, 자기 차를 타고 저랑 어제 가자는 거죠. 다 이해가 안 갔습니다. 대답은 현장 일을 하는데 왜 업무용 차량이 없을까 해서 사실은 카니발이라는 차를 렌탈을 했어요. 렌탈을. 그래서 직원들이 같이 타고 다니자, 우리. 그래서 그때 이제 19년 5월부터 이제 6월 1차 때 렌탈을 해서 직원들 잘 타고 다녔죠. 그런데 제가 할로윈은 사실은 밤 1시, 2시에 끝나고 준비 단계부터 아침부터 늦게까지 이렇게 한 달간 왔다 갔다 하면서 저녁에 11시, 12시에도 현장 가서 하기도 하고, 아침에도 다시 출근 전에 다시 한번 가서 하는데, 이게 그 당시 한 일주일간은, 한 보름 정도는 거의 24시간을 일했죠, 그냥. 그래서 이제 끝나고,
예를 들어서 저기 종합운동장에서 뭐 1시에 끝나고 촬영도 있고 영화도 끝나면 그 차를 가지고 어디로 가겠어요? 재단으로 가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업무 연속으로 집에 갔다가 다시 아침 일찍 나와서 익산역으로 다시 가고 이걸 계속 반복했습니다. 근데 그걸 재단 대표이사가 공유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했다. 이렇게 해서 그때 한번 뭐 기자님들이 다 뿌렸을 것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계신 분도 취재 저한테 한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 정도 끝났으면 됐는데 이걸 다시 뭐 제가 우리 직원이라고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국민권익위원회 아시잖아요. 거기다가 또 친구를 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이 가정차를 사적 목적으로 출퇴근 했고 또 이 저 업무 그 예산을 그 뭐 이렇게 활동비를 의혹이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갖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다시 그 자료 준비해서 또 권익위에 12월에 제출했는데 2월에 권익위 조사관이 서기관이 내려올렸어요. 그래서 현장 조사 다 하고 자료 다 가져가고 현장에서 보고 제 소명 듣고는 처음에는 이제 신고한 내용만 보고서는 굉장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상황을 다 보고서는 자기들이 돌아가면 유권 해석점이 있답니다. 이런 부분이 직접 그 공무원 행동강령에 입에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2월 23일자 실을 통해서 공문 받으니까 그 행동강령에 그 입에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안 됐다는 얘기죠. 사실 제가 그런 그 이렇게 시달림을 당했고 그 다음에 그 차에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그걸 복사해가지고 또 그 당시 외부다 유출했습니다. 그걸 외부 사람이 그 블랙박스 영상을 갖다가 줬겠습니까? 내부 소양 가지고 누가 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그 자료 자체도 그 권익위에 다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권익위에서 그 사람들이 뭐 누구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 원칙대로 다 판단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게 좀 또 일부 언론사에서 오보를 낸 게 있는데 제가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제가 그 갑질 뭐 성희롱 문제라고 알고 노동청에 갔더니 또 다른 건을 가지고 저를 처벌해달라고 한 게 있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임금을 처벌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공공기관에서 기업 다니는데 임금을 어떻게 처벌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해가 안 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팀의 직원이 그 근로를 하게 되면은 어떤 절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단에는 그 초과 근로 신청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본인이 신청하고 팀장 결제하면 또 재결제하면 진짜 합의가 된 거잖아요. 이제 근로 시간 외에 근로 합의가 됐고 그게 맞춰서 본인이 근로하면 그 시간을 정말 측정해서 그 시간만큼 수당이 이제 나가는 게 그게 이제 초과 수당이고 그게 임금이 되는 거죠. 근데 2020년 6월에 5월부터 6월에 한 서너 차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그 이렇게 첫 번째 절차도 지키지 않고 본인이 그 근무했다고 했는데 대표이사가 임금 안 줬으니까 처벌해 주십시오. 처벌해달라는 거예요. 저기 노동청에서 다른 거는 그냥 뭐 이렇게 합의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하지만은 임금 부분은 굉장히 엄합니다. 이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노동청 조사를 혹독하게 받았어요. 근데 노동청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이게 제가 입장을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그 대표적인 거 서너 가지 말씀드렸지만은 일련의 이러한 과정들이 너무나 조직을 흔들어대고 이게 마치 왜곡되고 진짜 악의적으로 이렇게 발상이 돼서 지금 재단에 있는 직원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직원들이 그 마음 아파하고 그 집에 가서도 그 부모님들에게 옛날 걱정스러운 말씀 듣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제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나 가슴도 아프고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 끝은 어디인가? 이런 생각 늘 하게 되고 뭐 더 이상 많은 드릴 말씀이 있지만 이 정도 제가 뭐 하는 것도 오늘 많은 시간을 좀 배려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 초과 근로나 이런 부분은 좀 말씀드리면 이게 재단이 무슨 돈 버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딱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초과 예산도 정해져 있고 그래서 직원들이 대략 올해 내가 받을 초과 수당은 얼마다 개인당 다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기존의 팀장들이 다 관리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그 한 직원은
그 절차도 없이 그 자기 임의로 근로해놓고 초과수 가지고 처벌을 요구했지만 또한 지금 2019년도에 11월에 근로한 그 사실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도 지급 안 됐다고 해서 그건 지급했는데 뭐냐면 그 당시에도 이제 10월이 넘어가니까 예산이 다 소진됐어요. 그 초과 근로 수당이 전체 예산이. 그래서 이제 그 팀장끼리 합의를 봐서 이후에 그 초과 근로가 발생하면 배유로 쓰자. 아시죠? 다 배유로. 근데 그걸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 팀만 이상하게 그 팀에서만 그렇게 계속 해오고 문제를 만들어서 그걸 마치 그 재단의 문제인 것처럼. 사실 저는 스스로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날 그렇게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재단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뭐 성희롱이나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뭐 제가 굳이 다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 건도 인정한 바가 없다는 걸 분명히 또 말씀드립니다. 노동청에서 판단은 그 진술자, 그 진정인의 피해자로 수행하는 사람들의 그 진술에 의존하는 것이 의존을 폭넓게 하는 것이 그 일반적인 그 견해이고 만약에 상업적인 판단으로 간다면 분명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 저는 이제 그 노동청의 판단에 대해서 사실은 유감스럽기도 하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러나 그 행정기관의 절차 아닙니까? 예, 그래서 또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또 공공기관으로서 당연히 할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수용하고 또 이사회에서 징계 결정에 대해서도 뭐 징계 추이에 상관없이 또 절차이기 때문에 또 마무리하고 재단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뜻이 없이 계속 이렇게 조직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흔들어대고 이거 뭐 독립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또 방치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는 제 명예를 위해서도 또 재단 직원들의 그런 그 명예를 위해서도 이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제 입장입니다. 이상 제가 또 준비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저는 말씀드리도록 감사합니다. 그럼